네, 자, 이번에 이제 준비 우선순위와 이제 강의 안내를 겸해서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시간과 노력, 가상미 높은 면접 준비라고 가닥을 잡았는데요. 자, 일단 좀 마인드 세팅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준비의 마인드.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좀 아까 뭐 물어봤고 어떻게 평가받는 얘기는 좀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아까 뭐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면접의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근데 개인 발표는 한 40%, 그 다음에 경험과제, 상황과제 같이 합치면 50%쯤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은 경험 상황과제, 그다음에 한 40%, 한 10% 정도는 아까 개별 역량이라고 해서 약간 플러스 알파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뭐 그 정도 개념입니다. 다시 이 안에서 경험을 가지면 한 2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고요. 경험 과제가 상황 과제는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 과제 20%와 여기는 아까 말한 정책 관련된 상황 과제라서 약간 겹치는 영역들, 이거랑 이거랑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영역까지 포함되는 경우들이 좀 일부 있어요. 저는 이게 절반 정도는 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됩니다. 즉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일단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비중, 평가 단위 이런 등등의 밸런스를. 그래서 어디에 몰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 경험과제 몰빵하시는 분들. 왜냐면 평가 리스트에 한 항목당 10개씩 평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 잘 봤다고 평가 항목을 20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몰빵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를 잡자.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대략 그냥 개념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권장 로드맵은 3, 4주 정도를 보통 잡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험 과제를 먼저 한 1주 정도 좀 쫙 정리해 놓고, 물론 이게 좀 개념적인 거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상황 과제를 1주 정도 하는데 아까 상황 과제 중에 뭐 제가 순서상으로 보면 좀 다른 영역을 빼고 겹치는 영역이 일부 있어서 겹치는 거 오버래핑 된다고 보면 한 1주 정도 개인 발표, 이렇게 해서 요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3주 정도 뭐 메인으로 빡세게 해놓고 그냥 질의응답 좀 답변 준비 연습하시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문, 직렬별로 뭔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경험 과제에 약간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약간 좀 이건 뭐 그냥 밑에 깔아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기출 중심으로 해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잡은 거는 이걸 종합해서 좀 말로 좀 연습하는 것. 말로 연습하는 거 한 일주 정도는 좀 종합적으로 한 요 정도 스케줄이면 되게 3, 4주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가장 여유 있게 그냥 뭐 몰빵해 갖고 아침부터 밤까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뭐 따박따박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 스케줄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시작하실수록 이거를 좀 이렇게 쭉 오버래핑을 더 시키셔야겠죠. 점점점 개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 과제를 1순위로 하고, 다음 상황 과제 중에 좀 약간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상황 과제 유형을 제가 한 4개 정도를 나눠 놓는데요. 좀 아까 보셨던 아까 샘플로 보셨던 조직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것인데, 내부에서 행사 뭐 업체한다 이런 건 정책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류의 또 민원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정책스러운 기출들을 좀 정리하다 보면 이게 개인 발표의 약간 몸풀기 버전 같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오버래핑 되는 게 되게 좋아요. 이게 좀 가성비가 좀 빨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순서대로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 프로그램도 이걸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과제는 되게 뒷꼭지를 되게 당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게 그죠? 물론 근데 뭐 몸준이라고 해서 몸으로 뭔가 좀 다녀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몸으로 움직여서 어디 가서 예컨대 뭐 고용노동이다 그러면 센터 가가지고 뭐 알바라도 또 봉사활동이라도 좀 하시고 뭐 이런 것들도 뭐 면접을 잘 봐야겠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죠? 뭐 실급은 조금 오바인데요. 그럴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런 걸로라도 성의를 보이겠다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죠? 그럴 경우일수록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뭐 꼭은 아니지만 자, 이 정도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이건 지난해 이제 추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면접 준비하나 뭐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냐 그러면 지난해 기준이긴 한데 필기 본 다음 주 1주차 이게 오픈 특강 한 날부터 시작해서 면접 붙는 8주차까지 총체로 8주가 있었어요. 지난해는. 되게 한 달 한 달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지난해가 딱 전형적인 스케줄이었는데 보시면 성적 확인이 3주차에 됐고요. 그때 이건 막대기를 펴는 누적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760명 정도 누적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00명, 여기 보니까 한 200명 조금 안 되는데 성적 확인하는 때 3주차에 있었어요. 이때 팍, 이때 그다음에 필기 합격라면 팍 이렇게 됩니다. 되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전체 응시생의 그러니까 필압 이전에 하는 응시생들이 전체 누적의 절반 정도는 필압 이전에 해요. 보시면서 필압 이전을 55,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더니 55%가 되더라고요. 필압 발표 이전에 수강하셔서
시작하신 분, 일단 필압 직후에 시작하신 분이 한 30% 정도 돼요. 필압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의 텀 안에 수강을 시작하신 분이, 그때 면접 기간에 4주가 있었습니다. 예, 그걸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2주, 일주일 지난 다음에, 예, 그때 뒤로 와서 작년 봤더니 면접 시작 전날로 수강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뭐 몇 분씩 계세요. 뭐겠어요? 뭐 되게 다는 아니겠지만 133명이더라고요. 18%던데 이게. 예, 이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뭐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일부 있겠지만 아마도 다른 데 가셨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뭐 대략 그럼 러프하게 잡아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좀 헤매다가 오시는 분들이시겠죠. 봐서 아닌가비요 이래가지고 오시는 분들, 뭐 이렇게 스피치하고 이런 데들도 좀 계시고요.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게 구성은 이렇습니다. 근데 올해 다른 건 여기가 이제 3주고요. 일단은 필압 전까지가 3주밖에 안 되죠. 거의 지금 4주는 안 되고 5주까지는 안 돼요. 한 주 정도 빠졌고요. 여기가 필압 이후부터 여기까지가 스케줄 다시 2주밖에 안 돼요. 그죠? 전체적으로 3분의 1이 시간이 적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8주가 아니고 지금 6주, 5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좀 빨리빨리 좀 하는 게 좀 낫겠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년 같은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필압이 왜 4주가 나오니까 이때 그냥 슬슬 하셔도 됩니다. 뭐 미리 아셔도 꼭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올해는 조금 스케줄 상으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만사부려 튼튼이니 꼭 그래야만 붙는다 이건 아니지만 뭐 이거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에요. 리스크를. 90%의 붙을 확률에서 리스크를 10%가 있는 걸 그죠? 9%, 7%, 6%, 5% 줄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해죠? 뭐 일찍 들으면 붙고 뭐 늦게 들으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또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멘탈에 좌우되는 게 되게 커요. 여러분들 멘탈 그 자체 되게 쫄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억나는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저 이제 뭐 딴 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러면 뭐 일주일 남았는데 미치죠 본인도. 제정신으로 면접을 보겠냐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해하셨죠? 됐죠? 그래서 좀 멘탈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그러시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기출 문제를 가지고 후기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일단은 뭐 물었는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그죠? 보면서 본인이 계속 피드백을 받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좋고 가성비가 빨라요. 여러분들의 텍스트 문해력과 약간의 PCS에서 증명된 머리 회전력 그죠? 패턴 학습 지구 최강인 종족들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일일이 강의로 떠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로 떠드는 거 텍스트로 해봐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시간 가성비도 안 나옵니다. 언제 그거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이던스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보시면서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공부의 과정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책이기 때문에 약간 사전적인 공부가 좀 필요한 게 있어요. 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패턴별로. 그건 제가 할 영역이고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써보고 적용하고 말로 떠들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그래서 공부는 제가 시켜드릴 텐데 가이던스 이게 중요하다. 이 문제부터 하자. 선별하고 가이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샘플로 몇 개를 풀어드리고 연습하고 그거를 각자 이제 집에서 스케줄을 가지고 돌리셔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문제를 돌릴지에 관련된 건 선별은 여기다 다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워크북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하지 않을 거고요. 절반 정도는 제가 같이 할 것이고 절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필요에 의해 하시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다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은 연습해서 중요한 건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한켠은. 중간에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 어디다 써요? 이거 필기 보는 거 아니잖아요. 논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 몇 마디로 정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가끔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뭐 닥치면 다 얘기는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연습이 좀 필요하죠. 정지도 해서. 그런 건 뭐 실습도 있고요. 스터디 같은 걸 하시는 거나 뭐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말 좀 해봤고 면접 경험 있다 그러면 뭐 굳이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혼자 떠들어도 되겠다 하셔도 되고요. 실습 때 안 하시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실습 때 같이 할 거예요. 제가 줌 같은 걸로 수시로 합니다. 줌이 그래서 편하잖아요. 서로 얘기 듣고 서로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같이 얘기해보고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원래 9급 때 상황영어 9급이랑 똑같거든요. 9급 때 작년 7급 때 모임에 접했던 다 오디오와 평가지와 그게 다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그러니까 그거 다 있으니까 뭐 이번에 국가직 9급은 250개가 있어요. 그렇게 한 사람 250명이 1대1 모임에 접했던 게. 그럼 뭐 다 있으니까 몇 개 좀 골라서 들으시고 다 들을 것도 없고 벤치마킹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소스들은 다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이던스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약간의 공부의 정보를 드리는 거 역할입니다. 그죠?
헷갈리지 않게 하시는 것. 필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정도 되시고 나중에 점검은 뭐 각자 뭐 해보시면 되는 거. 이 정도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후기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기를 탐독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뭐 적지 않은 후기들이 있고요. 증여별로 아무리 소수 증여라도 엔간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뭐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소수 증여일 분들은 후기가 없으셔가지고 나라도 남겨놓고 가겠다. 나중에 그 누군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예, 알려드릴게요. 붙으신 다음에 누구시라고. 자, 뭐 그 정도로 아카이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꼭 탐독을 꼭 하시라는 말씀. 자, 경험 과제 준비 가이드입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대로 실습을 진행이 되긴 할 거인데요. 경험 과제. 일단 문제와 질문은 100% 예측 가능합니다. 경험 과제는 질문을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거니까 미리 다 정리해 놓고 답변 준비도 질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얼마나 효과적인 답변을 준비할지는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자랑할 건 자랑하시고 또 나름대로 면접 준비를 성의 있게 보여주시는 거. 이 성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어디 뭐 댕겨도 오시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성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밀도 있게 담아야겠죠. 12줄 정해진 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나 열심히 적으려고 노력은 하셔야겠죠. 뭐 별건 없는데 뭐 열심히 적었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성의는 보여라. 라는 정도. 그래서 경험, 이거 하실 때 생짜로 하시면 힘들어요.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 사례집을 증여별로 따로 만들어서 드려요. 후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는 게 좀 양도 많고 귀찮아서 따로 이렇게 딱 모아 드릴 테니까 증여별로. 일행 같은 경우는 제가 부처별로 다 나눠 드려요. 문화부 했던 분들 모아주고 이전 부처 지원할 땐 이런 경험 가지고 이렇게 썼구나, 연결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게. 그래서 한번 쫙 보시고 정리하시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초벌을 만드는 거는 초벌을 만든 다음에 이제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이제 넣고 빼고 해가면서 정책도 좀 만들어보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노력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몸으로 면접 준비 직접 뭐 아까 보셨듯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체험해보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면 뭐 하시는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희망 부처 관심 업무 같은 걸 찾아 놓으시다가 질문 받잖아요. 개선점이 있냐, 관심 있게 본 게 뭐가 있냐, 어쨌으면 좋겠냐, 내가 뭐 경험해봤더니 거기서 했을 때 뭐 정부 정책 중에 좀 부족한 게 없더냐, 뭐 좀 개선했으면 좋겠냐, 뭐가 좋았냐,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준비하시고 본인이 준비한 걸 본인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만 되면 답변 못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단 그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최선인가를 본인이 잠을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초벌 만들고 몇 가지 이제 성의를 보여주기 위한 각가지 영끌을 좀 하시는 작업들은 좀 밑자락으로 쭉 깔고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도 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간명하게 딱딱딱딱 최대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답변 못할 건 없어요. 그게 본인의 최선인지는 본인만 아는 거죠. 요까지 됐죠? 요거 하나 됐고. 다음에 상황과제. 지금 기출 질문만 제 교재에 실려 있는 것만 한 250개 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언제 다 하고 앉아 있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근데 되게 비슷한 패턴, 그러니까 본질적인 건 되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거의 문제 자체도 거의 비슷한 것도 되게 많고요. 됐죠? 따라서 뭐 이상한 문제 할 거 없이요. 기술 중에 대표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패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죠? 업체를 지정한다. 아까 보셨던 거 있죠? 행사업체. 그런 것만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행사업체 말고도. 행사만 말고도 다른 거. 뭐 그런 어떤 사업자를 지정해야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럼 똑같아요. 외형만 조금 다르지.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하나 패턴으로 대표적으로 하나 딱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민원 대응형이 있습니다. 뭐 민원인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들어주기 곤란하다든가 어떤 업전 단체에서 이런 걸 제도 개선해달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딴 단체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패턴들. 이렇게 패턴이 몇 개 정해진 게 있어요. 어디를 개발하려고 환경 개발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무슨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환경단체들이 반발한다. 지역주민들은 해달라고 난리다. 어쩔래? 그게 KB카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수변 공원 개발일 수도 있겠고 KTX 역을 뚫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상황은 다르지만 다 패턴이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표적인 거 몇 개를 골라 드릴 거예요. 고른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른 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몇 개를 다시 골라가지고 볼 거예요. 단 말씀드렸죠. 아까 보셨지만 질문이 정해져 있다고. 질문 되게 패턴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패턴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하긴 해야 돼요. 약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정복하는 시간을 좀 대응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답지도 써보시고 나중에 이제 툴을 배우시게 돼요. 이럴 때는 약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떤 툴로 해야 될까요? 약간 협의체를 만든다. 이런 툴이 있겠고 간담회를 같이 한다. 이런 툴이 있겠고
여론조사를 돌려본다. 이런 툴이 있겠잖아요. 이런 게 다 툴이에요. 툴. 예를 들자면.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두시면 아카이브를 만드시면 이 툴 자체는 나중에 개인 발표할 때 똑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하는 건 따로 말씀을 좀 드릴 테고요. 그래서 나중에 빈출 질문이나 답변 가지고 이거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 할 때 제가 아마 풀게 될 건 한 20개 정도는 풀 거예요. 같이. 넉넉 잡고 20개 정도 해보시면 다 돌고 도네 뭐 이 정도 하시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되게 그냥 뻔하게. 그래서 딱 장악할 것만 장악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 개인 발표입니다. 가장 부담되는 건데 이거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출제준 예상이 불가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이것도 유형별로 패턴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데이트 폭력 방지 방안이거나 사이버 불링 방지 왕따 방지 방안이거나 그죠? 아니면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방지 방안이거나 요즘 스토킹 있죠? 스토킹 방지 방안이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정책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를 가해자들을 엄벌하고 제도를 바꿔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렇잖아요. 국민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상이 조금씩 다를 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는 다르지만 질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응해서 쓰는 거. 물론 작법 보고서 하나 쓰는 게 있기 때문에 연습은 해야 돼요. 저 10개는 제가 쓰시라고 말해요. 보고서 10개는 써봐야 된다. 10개는 정리해서. 그래야지 익숙하게 시간 내에 뭔가 쓸 수 있게 되는 건 해야 돼. 30분 내에 뭔가 쓰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반만 쓸 수는 없잖아요. 남들 다 채우는데. 다 채우는 거 30분 안에 주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쓰는 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10개는 정도는 쓰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유형별로 보통 3개를 보통 나눠놨는데요. 2개씩 해서 한 6개 정도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쓰시고 중요한 건 내가 실습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쓰시는 게 어떻게 제가 실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해당되는 문제의 답지를 드려요. 후기 사례집에서 모아서. 그죠? 30분 외우게 해요. 말씀드렸죠? 패턴 학습이 대가시잖아요. 외운 다음에 쓰는 거예요. 30분 동안에. 베껴서. 왜? 안 보고. 그리고 한 3번, 4번만 돌리시면 30분에 쓰는 건 문제 없어요. 그 다음 공부가 필요하죠. 뭐 알고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는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문제별로 해당되는 툴이나 범용 툴들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아카이브를 좀 누적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쓴 거를 본인 이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A급 답지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A급 답지. 제가 그냥 초반에 생으로 그냥 100개 쓰듯이 쓰는 건 B급. 그죠? 공부 좀 하고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 좀 찾아본 다음에 쓰는 거 A급.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할 거예요. 그것만 하셔도 저는 한 80% 90% 이상 된다고 봐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기출을 가지고 돌려보시는 거죠. 어디까지 내가 적응이 되는지. 플러스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같이 정리를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후기를 벤치마킹 하시고 그래서 관련 정책을 공부하시고 강의도 하고 보고서도 몇 개는 제가 드릴 거예요. 관련된 정책 보고서들 어떻게 실제로 되는지 그다음에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도 그때그때 드릴 터이니 그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정책 수단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범용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학습을 한 5, 6회 정도 하시면 기본은 다 먹어요. 기본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뭐 급하다고 발을 허리매어 못 쓴다는 말처럼 갑자기 몇 개 했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누적하고 공부하고 약간 이런 빌드업하는 시간이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두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후속 질문은 나중에 보시면 뭐 큰 부담이 없어요. 의외로 부담이 없어요. 요 테크만 잘 타시면. 근데 급하게 막 와가지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아서 이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다 커버리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약간 공부하고 숙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냥 물리적으로 뭐가 외워서 막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숙성이 필요했다 조금 여유 있게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물론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학교 수업도 듣고 뭐 밤에 조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조곡조곡 빌드업하면 그 자체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 일이에요. 왜 질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버려야하지가 않거든요. 예측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걸 커버리지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 더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가 무한대인데 일단 기본을 장악하자라는 컨셉으로만 딱 가셔도 적어도 중상은 충분히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위 25%는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권장은 이렇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3주는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비중은 공부 3분의 1, 실습 3분의 1 써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연습 3분의 1.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좀 배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
느낌. 면접 스터디를 엔간하면 온라인으로 하시면 좋겠다. 왔다 갔다 시간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줌 같은 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협업 툴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해보시고요. 오프도 하려면 좀 최소한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질문 평가지라는 걸 드립니다. 문제마다 모의 면접할 수 있는 질문지와 체크리스트를 할 수 있는 점수표 같은 걸로 양식을 만들어서 드릴 텐데 제발 쓸데없는 거 질문하지 마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 질문들은 그것만 가지고 좀 제발 연습을 하세요. 좀 엄한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딱 들을 테니까 그것만 쓰시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험 상황 개인 발표 순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 혹시 뭐 일종의 지방직 취급을 합격을 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직 끝나고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초를 좀 방어적으로 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 하시는 분들 오지 마세요. 지방에서 좀 하십시오. 웬만하시면 제가 뭐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는 실강도 있고 이렇게 라이브로도 가게 되고 인강으로도 올라가니까 그냥 골라서 빨리빨리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 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건 없으니까 물론 현장 오시면 뭐 다른 분 쓰는 것도 보고 뭐 저랑 직접적으로 답지 코멘트도 하고 뭐 이런 좀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왔다 갔다 시간 가상도 특히 지방에서 여기다 기숙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낯설고 무섭고 갈 데도 없고 그러시면 힘들어요 몸이. 그 뭐 좋은 일이라고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 중에 올라오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냥 한 번씩 그냥 서울에 면접 핑계 대고 바람쐬러 한번 오시는 겸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한두 주 있다가 친구도 좀 보고 이렇게 이런 건 좋은데 굳이 그러실 건 없겠다. 그다음에 스터디도 줌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기억나는데 통영 분이랑 춘천 분이랑 제주도 분이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촌스럽게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줌으로들 많이들 온라인 수업들 해보셨으니까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뭐 면접에 1, 2주 남겨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서 모의 면접만 여기 스터디를 구하셔서 좀 노량진이나 뭐 신림동에서 구하셔서 하시는 뭐 그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준비하는 건 정말 좀 비추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익숙한 공간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집이 됐건 그죠? 뭐 다니던 독서실이 됐건 도서관이 됐건 또 집밥 먹으면서 해야지 뭐 여기 가셔가지고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한 데서 좀 편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니까 필기의 약간 연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면접 경험이 굳고 있는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PT만 따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70%는 해주시는 개념이 되니까 그냥 PT만 보완하시면 되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스터디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방직 면접 준비했다 그러는 건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직에는. 국가직 7급에서는 따라서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 정도 생각하셔서 그냥 뭐 물론 말 자체는 뭐 연습을 좀 해보신 게 있기 때문에 뭐 그거가 익숙하시면 스터디는 안 하셔도 되는데 준비 자체는 제로 베이스로 그냥 하셔야 된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일부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뭐 야근하시고 이런 게 또 힘드신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급자분한테 말씀을 좀 하세요. 조용하게 넌짓하게 뭐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러니까 뭐 이렇게 좀 그러면 좀 배려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기관에서도 알게 될 거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따로 좀 저한테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주말 같은 내용에서 좀 빡세게 하셔야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적잖게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특히 지방분들 굳이 이렇게 꼭 와야겠다는 생각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오시는 걸 말리지는 않는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 좀 여유 있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인데요. 영화 제목도 있지만 저 엔딩을 좀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강의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약간 물론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뭐 강사들이 다 그렇죠. 이것도 뭐 비즈니스고 장사하고 저는 뭐 교수 이런 말 안 쓰고요. 강사라는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고 뭐 선생님 이런 정도는 괜찮은데 뭐 교수님은 아닙니다. 제 가족은 교수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 직업은 강의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게 공적인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공적 면접을 다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뭐 면접만 아니라 나중에 부처 선택하는 것까지 현직들도 많이 연락 오고요. 많이들 이렇게 또 살다 보면 또 모든 데가 다 내 생각 많지는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늘 하여간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면접 날까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건 저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늘 예언을 드리는데요. 뭐 다른 데는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단톡방도 나중에 되면 이제 뭐 저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 동기방이 되니까 넣어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그게 좋은지는 나중에 현직 돼보시면 알아요. 고립감들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뭐 딴 데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정서적인 의지와 정보를 나누시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마지막까지 해간 최선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거는 뭐 국가직 구급대지만 현장에 늘 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면접장 근처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늘 와서 좀 할 테니까 원래도 과천에서 보게 되면 아마 과천에 스타벅스나 그 옆에 있는 다른 커피숍에서 앉아 있을 테니까 늘 해서 중개해 드리고 뭐 상담해 드리고 이런 거 하니까요. 뭐 그때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드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이제 매사 마음에 달려 있죠. 마음에. 면접이라는 게 아까 정보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련된 거고요. 되게 쫄지 마시고 아까 뭐 25억 번다 이렇게 좀 반 농담 삼아 진담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만 좀 마지막까지 그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 해피엔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뒤로 갈수록 지금은 좀 여유 있는데요. 이제 가면 갈수록 쫄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심적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뭐 걱정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쓸데없이 불안하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고 좀 담대하게 아까 말씀드린 필기나 필셋 붙은 거의 경쟁률에 비하면 비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냥 긴장은 되지만 기본만 갖추시면 된다. 그러면 끝. 약간 이 정도의 느낌, 약간 소양이나 기본 정도의 느낌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일 단위로 자꾸 가지 마시고 자, 그 정도로 좀 말씀드려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잘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에게 먼저 보는 겁니다. 본인에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정도 하면 되지 뭐 이런 좀 담대함을 좀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제가 뭐 정보도 드리고 뭐 정책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근저에는 이게 깔려 있지 않으면 약간 사상 누각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닥치면 다 잘 하실 분들이라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아직은 안 끝났죠. 아직은 그죠? 안 끝났으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그죠? 뭐 웬만하면 다 끝날 거기는 하니까 끝난 건 끝난 게 아니니까 마지막까지 좀 텐션을 좀 유지하시고요. 아까부터 좀 오늘 강의의 제가 핵심은 이게 면접이기는 하나 그죠? 시험이다. 이 시험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강의 목적이었습니다. 아직 시험 안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개념으로 좀 어프로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90% 이상 붙는 시험, 그죠?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돼. 이 정도의 멘탈 유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추억의 각이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셔야죠. 그래서 한 조금은 바짝 좀 또 면접 필요부터 면접 보는 날까지 2주밖에 좀 짧긴 한데 어차피 뭐 나만 짧은 거 아니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짧고 굵게. 그래서 좀 겨울에 오고 있으니까 올겨울은 좀 몸만 아니라 마음이 좀 따뜻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을 너무 풀어지지 마시고 필기 준비했던 거에 집중력이 한 반 정도만 좀 마지막 한 3, 4주만 좀 불태우고 끝낸다. 뭐 그 정도 느낌의 에티튜드를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끝나겠습니다. 자.